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교대 자소서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제출 직전에 2번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번 문항은 가능한 한 저는 2개의 활동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요양원에 가서 활동한 것도 좋고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것도 좋고 도서관에서 한 것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3개 말고 또 다른 활동이 있나요? 장애복지센터에서 한 것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한정된 3-4개밖에 안 되는 활동 기간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쓰면 모두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출 직전에 담임선생님께 내려고 하면 선생님께서 빨리 다 갈아엎어 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정말 많죠. 그 선생님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식상하게 썼기 때문 아니에요. 선생님도 오죽 답답하면 갈아엎어라고 하셨겠어요. 물론 그 선생님께서 표현이 그렇게 거칠지 않게 야, 이 부분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선생님의 성향도 있으시고 또 다급하셔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만 선생님께서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너무나 초조하고 다급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교육 기간을 기웃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교육 기간에서 여러분들의 내신 제일 먼저 물어보죠. 그리고 1.5 넘으면 곤란합니다. 교대는 힘듭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상처 많이 받습니까? 어제 저와 함께 한 부모님도 상당히 많이 힘드셔서 급하게 전화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1.5에서 2.0도 도전할 수 있고요. 2.0에서 2.5도, 2.5에서 3.0도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안 되면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하는 거지 왜 해보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2번 문항 같은 경우도 최선을 다해서 접근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왜 내신 이야기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포기하려고 해서 그래요. 왜 자소서 2번 이야기하다 왜 내신 이야기하지? 여러분 바로 내신이 여러분들 좋지 않았을 때 자소서까지 자꾸 포기하게 돼서 그래요. 오히려 내신이 안 좋을 때 자소서를 최선을 다해서 쓴다면 오히려 더 좋은 점수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2번 문항에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활동이지만 여러분만의 활동 내용을 진솔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에피소드화 시켜서 쓴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 노인께 식사 대접을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도 수십 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저로 밥을 떠드리려고 하는데 노인은 그걸 탁 쳐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봉사활동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성격이 난폭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서 그분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활동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가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서너 줄씩 되거든요. 그냥 바로 활동한 것을 쓰세요. 그리고 활동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가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변화하기 이전과 이후의 내적 변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와서 그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옮겨졌는가, 이전과 이후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가 점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때는 첫 번째 활동한 것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시행착오 및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두 번째 활동으로 연계해 가는 것, 이것을 채점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두 개 활동이 별개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각각 써도 물론 무방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의 점수를 가지고 정말 이거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픔을 가졌던 학생들은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활동이 연계되는 거죠. 아, 이러한 활동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 시행착오에서 얻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활동을 체계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구나. 이런 학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행착오를 극복해서 얻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 이것을 보고 싶은 것 아닐까요?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잘 기술하는 것. 여러분, 지금 2번 문항을 너무 길게 하면 힘드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고 또 2번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활동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2번의 이 활동을 1번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1번의 학습 활동을 이제는 에피소드로 좀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그러니까 2번에 토론 학습한 내용들을 그대로 1번에 옮겨 안착시키는 경우가 요즘 비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 마지막 확인해 보시고 또 다음에 2번에 첫 번째 단락 또 두 번째 단락 배우고 느낀 점들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또 바로 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안내 드리는 것을 하나하나 참고해 가신다면 한두 시간에도 모두 제대로 된 자소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